17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목표는 못해도 20번까지는 빼드릴게요. 그러고 오늘 14번까지 문제 지금 아직 제본을 다 못했는데 이따가 일단 이거 수업 빨리 끝나는 대로 제본을 27번까지 워크북 다 드리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14번 저기 연습 문제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백마랑 풍동이 수업이 끝나고 시험까지 다 끝났는데 일단 백마고에서 하나 유의미한 패턴이 보여서 그걸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백마고에 한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한 4등급대 정도 나왔던 여학생이 한 명 있는데 이번에 92점인가 94점 이렇게 맞아왔거든요. 백마고가 이번에 객관식으로만 출제됐다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나 일단 이 친구가 20점 정도 성적을 올려서 고무적인 성과가 나오는데 그 성과가 나오기 전에 너 이번에 시험 분명히 잘 볼 거야. 90점 이상이 반드시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믿고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맨날 70점, 60점 나오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친구가 5주차가 되기 전에 90점 이상이 나올 거라고 내가 직감하고 확신했던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께 공유하고자 하는데 일단 그 친구한테 시뮬레이션 했던 성과들이 성공적이어서 이제 여러분들 정발고에도 내가 지금 이식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선제적으로 교재를 빨리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워크북의 효율적인 관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장 잘했던 게 워크북이 수업 대비 안 밀렸어요. 그래서 워크북이 무조건 계속 됐는데 문제는 이제 백마 같은 경우는 지문이 20지문밖에 안 됐고 교과서가 하나밖에 안 나갔어요. 급하게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바람에 학교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준비하는 바람에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촉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상대적인 압박감은 비슷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오늘 진도를 만약 20번까지 뺀다면 20번까지 워크북이 밀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후 피드백을 하면서 제가 얻었던 인사이트가 뭐냐면 일단 첫째, 그 친구가 단어가 늘 만점이었습니다. 단어가 늘 만점이었고 그래서 단어가 이제 계속 좋은 점수가 나오니까 수업을 들을 때 일단 내 수업의 흡수력이 빨랐어요. 그래서 단어가 좀 일단 제일 중요하겠구나. 근데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별의 성실성의 그 상대적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를 오늘부터는 조금 게을리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필이면 수능 같은 고3 지문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단어를 게을리 하시면 그 공부하는 속도가 더뎌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워크북이 이제 이번에는 제가 확실하게 이 워크북의 역할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워크북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문제풀이의 속도를 올려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문제를 좀 많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도 파이널에 제가 한 500문제 줬는데 다 풀고 들어갔대. 그러니까 시험 때 물론 객관식만 나왔어. 근데 시험이 27분 남았답니다. 그러니까 중하위권이었던 애가 문제를 다 풀었는데 27분 남는다는 게 참 생각보다 신기한 경우잖아요. 그 전까지는 공부를 제대로 영어만 맨날 구멍이었던 친구였는데 그래서 문제풀이가 제일 핵심인데 워크북이 그 문제풀이의 속도를 용이하고 빠르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는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일일 테스트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연습 문제를 제가 줄 텐데 다음 주 수요일에 추석이 끝난 그 날에는 1번부터 14번 연습 문제가 부디 다 끝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다 서술형에 들어가니까 90점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좀 워크북 다 했어, 소영이? 어제 다 하고 갔지? 8번? 78을 아직 안 했는데? 그냥 했어? 너 몇 번까지 했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워크북이 밀리면 안 돼요. 영작도 다 했어요? 영작은 안 했지, 아직. 응? 그 순서별 안 했지, 그거. 그거 이제 거기 몇 개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지금 빨리 끝내놔. 그래서 없었던 애들 내가 추려서 다 만들어서 줄 거거든. 그러니까 만들어서 줬는데 그때 27지문 다 하려면 빡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그 교재에 있는 배열 영작도 이제는 추석 때 좀 시간 있으시니까 학교를 안 가니까 그때 빨리 스퍼트 잡아서 좀 끝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량을 좀 늘려달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지금 추석이 오히려 여러분들 중간고사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공부 시간을 4일 동안 좀 많이 늘려서 훈련을 좀 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15쪽, 17번 빨리 보죠. 뭐, 공부 안 하고 봤는데 괜찮았어? 할만해? 어. 아니, 난 16번까지만 했는데.
16번까지만 하라 했잖아. 자, 자, 17번 질문은 이거 수능에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패러다임 다 알죠? 패러다임이 뭐예요? 패러다임을 패러다임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어제 고2 애들 수업 때도 패러다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패러다임은 기본적으로 그 당대에 널리 알려진 주류의 개념이나 사상을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는 개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사용하지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소 추상적으로 진술했으니까 1번 문장은 의미 추론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도 있어요. 패러다임을 사용하지 믿는 게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뭐 써라 내지는 골라라 라는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문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의미 추론 포인트일 수 있기 때문에 밑에서 연결해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패러다임이 이 지문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2번 문장이랑 도입 같이 엮어서 보면 패러다임의 사용을 연구 내에서 한다는 건 주로 address 동사 쓰면 무슨 뜻이라 했어? 처리하다, 다루다. 그래서 특정한 문제를 콕 집어서 다루는 게 address예요. 그래서 주로 다룹니다. 관련된 문제를. by employ는 무슨 뜻? 이용하다, 사용하다. 그래서 사람한테 쓰면 고용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해요. 공유된 개념을. 그러니까 employing shared concept, symbolic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는 결국 패러다임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심지어 some of the same theoretical statements 그리고 일부는 또 뭐냐면 동일한 이론적 진술을 활용한다. 그래서 공유되거나 똑같은 거를 쓰는 게 패러다임의 사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 연구 내에서의 패러다임 사용은 기존에 공유되거나 공유되는 개념이나 체계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뭐냐라고 하면 기존의 사람들이 다 널리 쓰는 공유되는 개념이나 체계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잡으시면 되죠. 이제 그럼 저거를 구체화할 건데 3번부터 좀 더 보면 필기할 시간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에어컨 틀까? 자, 3번 Scientists need only understand how to use these various elements in ways that others would accept.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방식으로 다양한 요소들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알 법한 것들을 활용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핵심은 shared에서 공유하는 내용이 여기 accept 보이시죠? 그러니까 shared, accept 이렇게 쭉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그러니까 shared, same, accept 다 같은 의미로 쓰인 거죠. 그래서 4번 문장 보면 이러한 공유된 관행, 실천에서의 elements, 요소들은 thus need not presuppose any comparable unity. 자, comparable 무슨 뜻? comparable? 비슷한, 필적한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어떤 유사한, 필적한 unity, 통일성을 전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저기도 저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의 신념에 있어서 모든 과학자들이 다 서로 비슷한 통일된 신념을 갖도록 미리 얘기하고 시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니티도 마찬가지로 accept에서 그대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indeed, 실로 one role of a paradigm is to enable scientists to work successfully. 그래서 패러다임은 결국 뭐 하도록 하는 거래요? 과학자들이 성공적으로 과학 업무를 볼 수 있게, 즉 과학적 업적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게 굳이 디테일한 설명을, 어카운트 설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디테일한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거 need not presuppose랑 같은 뜻인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신의 과학적 연구나 그다음에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서 내 연구가 이러네 저러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게 해주는 용이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 방식으로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 연구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거죠. 효율성을 제고한다. 그래서 과학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과학 연구에 있어서 불필요한 내용들을 과감히 생략할 수 있도록 하니까 패러다임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용이함인 거죠. 패러다임의 장점인 거죠. 자, 그래서 뒷받침으로 누구 데려왔냐면 또 토마스 쿤 데려왔어요. 자, 그래서 토마스 쿤 noted that 토마스 쿤은 뭐에 주목했냐면 Scientists can agree in their identification of a paradigm.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떤 패러다임에 있어서 식별에 동의할 수 있다. 뭐 하지 않으면서? 동의하지 않으면서 동의할 수 있다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거를 보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라는 거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전체적인 설명 그리고 합당한 이유를 뽑아내는 행위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 Lack of a standard interpretation or of an agreed reduction to rules would not prevent a paradigm from guiding research. 자, 7번은 잘 보시면 Lack of a standard interpretation 그래서 기준이 되는 해석의 부족과 아니면 of an agreed reduction to rules 그래서 어떤 규칙으로 합의된 사항으로 축소시키는 거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아는 그 명확한 공동의 규칙으로 축소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패러다임이 연구를 이끄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네. 그러면 하도록 한다는 거죠. will not prevent는 못하게 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결국 다시 얘기하면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족함이 이끌지 못하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패러다임은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연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준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통해서 과학 연구를 패러다임을 통해서 과학 연구를 이끌어갈 수 있다? 이끌어갈 수 있어? 이끌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말은 과학 연구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괜히 길기만 하고 솔직히 그렇게 안 어렵죠. 실제 수능에서도 그냥 그럭저럭한 무난한 문제로 출제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됐죠? 자, 여기에는 없는데 1번 문장 제가 아까 의미추론 문제 나올 것 같다 했잖아요. 그래서 1번 문장도 같이 기왕 별표 쳐주실까요? 그래서 1번 문장은 의미추론 문제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소영아, 너가 생각했을 때 믿는 게 아니라 사용한다는 말은 뭐인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을 쓰는 거지 믿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뭘까요? 뭐라고? 그건 직역한 거잖아. 무슨 말이야, 지훈아? 1번 문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니, 믿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거다. 방법이 된다? 수단이다. 그러면 왜냐면 이게 저거 밑줄 친 다음에 의미 추론 문제로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요약문을 이거를 너네가 단어를 던져서 채운다든가 아니면 이제 객관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너네가 다른 다양한 단어들이랑 같이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패러다임은 사용하는 것, 즉 믿는 것이 아니라 사용한다는 건 지금 방금 지연이가 얘기한 대로 방식이다, 남들 설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방식이 변동하면 될까? 그러니까 패러다임은 무조건 뭐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불변의 고정적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불변은 constan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고정적인 건 fixated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랑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패러다임을 사용한다는 건 그리고 얘가 결국 뭐가 되는 거니까 도구적 수단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효율적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되지 패러다임 그 자체에 인간의 기본적인 신념이나 주관적인 믿음이 들어가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한다는 말 자체에서 패러다임은 고정적이고 불변한 것이며 어떠한 과학적인 성과를 드러내는 그저 도구적 수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instrumental method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다른 단어들과 함께 이해하고 있어야 이 지문이 어렵게 나왔을 때 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제가 봤을 때 유반이어 정말 많이 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 위주로 조금 아시면 될 거예요. 아마 어렵게 출제될 거라고 믿고 계시면 되고 어렵게 출제된다라고 봤을 때 저는 객관식으로 좀 출제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장은 그런 의미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밑줄 쳐주시고요. address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한 문제를 다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관련된 거는 deal with라든가 이런 단어들을 쓸 수 있겠고 자, 그다음에 shared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죠. 이거는 공유된 개념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여기 들어간다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쌤도 마찬가지로 그 의미에서 중요한 거죠. 유반연은 나중에 제가 상세하게 묶어드릴 테니까 일단 저 단어가 저기 들어가야 한다. 이 단어가 이 지문에서 가장 핵심을 관통하는 핵심 어휘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n ways that others라고 했으니까 이건 문법적으로 일단 주격관계대명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others would accept도 이제 받아들이다, 포용하다잖아. 그래서 받아들이다의 유의어 중에 그나마 조금 어려운 거 써보면 embrace 정도를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의어 같은 거로 좀 치환해서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shared가 의미가 관통되는 게 unity죠. 그래서 이 unity도 마찬가지로 이 지문의 가장 핵심을 드러내는 어휘가 되겠죠. 그래서 unity는 통일성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공유된 개념을 같이 썼으니까 모든 과학자가 하나의 똑같은 개념을 똑같이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이거 4번 문장이에요. 자, 5번. 네, 쉬운 문법은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enable 나오면 목적보어, 즉 scientist 뒤에 to work, 즉 투부정사 쓰이는 거 보이죠? 뭐 이거는 쉬운 거니까. 그 다음에 detailed는 세부적인 거, 그러니까 굳이 막 이것저것 얘기할 필요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되겠고요. 네, note는 타동사니까 목적어. 그 다음에 full은 완전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유의어는 한 entire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완전한, 전체적인. 그 다음에 prevent 요거 킵으로 바꿔도 못하게 하다라는 뜻 되는 거 아시죠? 요 정도만 볼게요.
됐지? 자, 지문 정리하고 끝내죠. 자, 과학자는 공유된 개념 체계인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과학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과학자는 공유된 개념 체계인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과학 연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땐 의미랑 빈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의미랑 빈칸으로 출제됐을 때 꽤 어렵게 출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의하시고 대비하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렇게 해서 18번으로 갈까요? 정아, 너 아까 너 교과서 다 풀었어? 다 풀었어? 채점도 했어? 이제 금방 풀리지? 쉽지? 아, 근데 너네 교과서가 서술형으로 나올 것 같아서 이제 요거 객관식 다 풀면 서술형 좀 줄게요. 그 추석 끝난 그 주부터는. 8번. 자, 1번 문장부터 볼게요. 요거는 이제 한 3년 전 고인물고사인데 요거 이렇게 기시감이 드나 했는데 이거 1학기 때 딴 학교에서 했던 것 같거든? 세원고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보면 Habits create a foundation for mastery. mastery가 숙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마스터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대?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습관이 숙달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준다. 그래서 체스를 예를 드는데 It is only after the basic movements of the pieces have become automatic that a player can focus on the next level of the game. 너네가 딱 봐도 이 문제 뭘로 나올 것 같아요? 이때 강조 구문이죠. 그래서 요거 영작으로 출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따 문장 단위에서 보여줄게요. 이번 문장은 영작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 영작 연습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체스의 그 말들이 기본적인 movement, 움직임이 자동적으로 되어야만 플레이어는 이제 게임을 다음 단계로 넘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로매틱이 뭐랑 연결되는 거겠어? 어로매틱이 이 지문의 키워드인 habit이랑 연결되는 거고, 그러니까 반복 숙달인 거면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알아서 하는 게 습관인 거죠. 그래서 next level of the game이 결국 이 mastery로 연결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항상 필요하다라는 거야? 올바른 습관이 배양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체스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3번 문장 보면 it's chunk는 덩어리란 뜻이죠. 그래서 각각의 정보의 덩어리가 memorized, 암기가 되었는데 그게 opens up mental space for more effortful thinking. 자, 더 많은 정신적인 공간을 열어 제껴준다는 건 내가 그만큼 뭔가를 더 할애할 수 있는 캐파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 내가 좀 더 고생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을 더 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건 결국 next level of the game이랑 흐름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this is true for anything you attempt. 그래서 마지막 말로 뭐라고 해? 니네가 하는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습관을 통해 행동이 자동적으로 수행되도록 해야 더 고차원의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너네는 얘기한 적 없나? 소영이는 성공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 봐? 이거 처음 들어? 아, 그래? 소영이는 성공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응. 너가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불교스러워? 자기만족이요? 자기만족 있으면 성공이에요? 너는? 어, 너가 웬만한 어른들보다 낫네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족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하려고? 평생 불만족하다 죽는 거야? 지연이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한데요? 진짜? 내가 많이 얘기했지? 습관이라고.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지연이 성공하려면 일단 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 잠 안 잤어? 잠 안 잔 것 같은데 지금? 5시? 엄청 최악은 아니네. 다행히. 왜 그러다 3시에 잤어? 그냥 3시에 잤어? 뭐 하는데? 뭐 하다가? 가래떡 먹다 멍 때렸는데 3시가 돼서 늦어서 잠을 못 자고 왜 결론 가래떡 때문이야? 전 꿀이요. 너 김 싸 먹어? 진짜 미안한데 처음 듣는데? 너 어디 사람이야? 경기도 사람이야? 아, 그래?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일단 난 내 주변에 김 싸먹는 사람은 못 봤어. 처음 봐. 구워서 꿀 찍어 먹지. 가래떡을. 그래, 너 고기 먹으러 갈 때 그 가래떡 나오는 경우 있잖아. 특히 닭갈비찜 이런 데 가면. 안 맛있어? 한번 먹으러 가. 저기 웨스턴돔에 있어. 이름 뭐였더라? 거기 닭갈비, 숯불 닭갈비 진짜 맛있어. 아? 그 닭갈비 말고 구워 먹는 거. 볶아 먹는 거 말고. 여기 배달교회 뒤에 맛있는 데 있어. 한번 갔다 와. 근데 거기 너무 술집 분위기라 2년 후에 가세요. 2년 후에 제가 사드릴게요. 예. 제가 사드릴게요. 그거는 뭐. 거기 치즈 퐁듀 통 찍으면 맛있어. 자, 어쨌든 제가 뭐 지연이만 하도 들었다니까 습관이라고 생각해. 습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 외에는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변수잖아. 아빠가 이재용이어야 돼. 뭐 아빠가 이재용일 확률은 우리나라로만 치면 5천만 분의 1인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그러니까 근데 방금 전에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 자기 만족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쉽겠냐는 거야. 만족하세요 지금? 만족 안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족을 안 해서 이제 너네가 배우려는 욕구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 멘토 찾으라 했죠. 자, when you know the simple movement so well that 그래서 너네가 기본적으로 간단한 움직임을 되게 잘 알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중요하다고 내가 보는 건데 뭐 굳이 공부 측면에서 성공이라고 본다면 결국 공부는 어떻게 하는 놈이 장땡이야. 공부 시간이 많은 놈이 이기는 거잖아.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내신 수능 막론하고 공부 시간 긴 놈이 이겨야 무조건. 그냥 이 법칙에서 위배되는 애는 크게 못 봤어. 뭐, 그러니까 좀 특징이 있어. 뭐 IQ가 150이라든가, 뭐 오수생이라든가, 그러니까 좀 특징이 있고, 갑자기 뻑 하고 잘해진 경우는 없는데, 대부분 다 그래서 습관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냥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공부 시간이 하루에 15시간 나온다? 끝난 거지. 그러니까 습관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서울대 유튜브 보면 다 그래. 다 15시간, 14시간. 근데 그게 걔네가 뭐라 하냐 무서운 게 조금 했을 때래. 보통은 평균적으로 17에서 18 정도. 근데 얘네가 진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러면서 10시 반에 끝나면 야자 끝나면 반코트로 애들한 농구 30분 때리고 한대. 난 여기서
이미 나는 그 20살짜리 꼬맹이한테 진 게 시간을 너무 잘 쓰잖아. 이런데 내가 어떻게 이기겠냐고. 그러니까 성공한 애들이 다 기본적으로 똑같은 24시간을 너무 잘 써. 그래서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솔직히 나도 할 말이 없는 게 나도 너랑 비슷해. 그냥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멍 때리다가 어제 나도 내가 일하고 3시에 퇴근했거든? 3시에 퇴근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핸드폰으로 쇼츠를 몇 번 내렸나? 근데 4시야.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나는 수면 시간이 날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기본적인 움직임이 매우 잘 알게 되면 너는 perform them without thinking.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해도 된다. 무지성으로 그냥 때려 박으면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오르메릭이 그대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you are free to pay attention to more advanced details. 그러면 이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남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좀 더 나은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이면 habits are the backbone. backbone은 이제 등뼈, 척추란 뜻이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을 탁월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탁월하게 한다는 게 결국 more advanced한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하면 습관을 통해 기본적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 더 고차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할게요. 왜냐면 뒤에 Pursuit of Excellence가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성취한다는 거잖아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해 볼까요? 자, 습관을 통해 기본적 행동을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무의식적이란 말이 이 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 더 고차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대단하죠. 그냥 제일 적게 공부하면 15시간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깜냥이 대체 얼마나 있겠어? 한 학교에. 너네 학교에 공부 제일 많이 하는 애 누군지 알아? 한 명씩 그래도 있지 않아? 공부 막 극한으로 하는 애? 이렇게 공부 그냥 하루 종일 해? 근데 진짜 근데 또 반대로 너무 속상한 건 꼭 그런 애가 근데 전교 1등을 못 하죠. 전교 1등이 혹시 그 친구? 아, 걔는 진짜 그냥 그 서울대 유튜브에 그 친구 나오겠네 좀 있으면. 저 그냥 정발고 있을 때 하려면 15시 그냥 앉아 있었는데요. 네. 근데 그러니까 서울대 서영고 애들 특징이 다 그런 것 같아. 좀 이렇게 막 뭘 되게 막 다 잘해. 좀 엄친아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되게 또라이 같은 거 잘하시네 또. 자, 어쨌든 근데 the benefits of 자, 반전이에요. 이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However, the benefits of habits comes at a cost. 자, 문제는 이런 이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at first, its repetition develops fluency, speed, and skill. 그러니까 반복하면 mastery가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then as a habit becomes automatic.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되면 그 피드백에 좀 덜 둔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너네 오히려 초보 운전 때 사고 안 나요. 언제 사고 나는 줄 아세요? 이제 좀, 나 좀 감 좀 익힌 것 같은데 하면 딱 사고 나. 왜? 이제 뭔가 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무뎌지는 거예요. 이런 피드백이. 그래서 you fall into mindless repetition.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야? mindless. 생각 없이 그냥 반복만 한다라는 거죠. 너네 그거 알지? 앞에 양이 벌레 피하려고 껑충 뛰었는데 뒤에 있는 양은 앞에 양이 왜 뛰었는지 모르잖아. 얘가 뛰길래 나도 뛰었어. 그러니까 뒤에 애들 다 뛰는 거. 그거 뭔지 알죠? 처음 들어요? 이거 그 뭐라고 하는데 이름 까먹었어. 그래서 앞에 양이 뛰면 그냥 무의식적 무지성을 그냥 뒤에도 다 따라하는 거. 아 이거 다른 학교 지문에서 너 모의고사 지문 1학년 때 안 했니? 너네 아닌가? 근데 뭔지는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의식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it becomes easier to let mistakes slide. 근데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습관이 개판인 거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실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when you can do it good enough automatically, you stop thinking about. 그러니까 뭔가를 자동적으로 능수능란하게 되면 그냥 아예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닫아버리니까. 왜냐면 닫아버려야 다음 걸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습관은 행동을 고착화시켜 무분별한 반복을 지속시키기 때문에 효과성이 줄어든다라고 하시면 되죠. 효과성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효과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를 했는데 실수가 돼버리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뭔가 내가 습관 때문에 오히려 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일부 제가 효과성이라는 뜻으로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습관은 행동을 고착화시켜서 무분별한 반복을 자꾸 시키니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동의 효과성이 오히려 감퇴되는 효과가 생겨버린다. 그러니까 습관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으니까 나쁜 점에 대해서 항상 인식하고 만약에 우리가 나쁜 점에 빠졌을 때 의식적으로 헤어나오려는 노력을 해라라는 말이 어쩌면 뒤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습관은 결국 무의식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려면 습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자, 2번 문장은 영작 출제 유력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때 강조금문, 그것도 이때 강조금문에서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 only after, 오직 뭐뭐 이후에만, 그러니까 시간적 상황을 강조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배열 영작 내지는 조건 영작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조건 영작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무게를 싣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 문장을 이수로 시작해라 툭 던져버리고 단어 몇 개 쭉 준 다음에 영작해라 몇 단어 이내로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빈칸을 채워넣거나 배열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문장은 조건 영작 위주로 조금 연습하시고 그래서 여기 특히 that 나오는 부분 잘 식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that is memorized 주격관계대명사고 opens up은 memorized 하고 여기에서 open이라고 한 거 보니까 주어는 each는 단수 취급이죠. 그러니까 each chunk of information 이게 주어로 잡으면 되겠다. each가 단수니까 쓸지 혹시 몰라서 조심하시고요. 자, effortful이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잖아. 너네 혹시 조금 개고생스럽다 영어 단어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수능에도 한번 나온 적 있는데 4년 전에 뭐? 뭐라고? 중국어였니 방금? laborious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개고생한다는 뜻이야. laborious. 그래서 이거 혹시 모르니까 잡아두시고요. 이거 다 나중에 유반이한테 다 넣어줄 거예요. 자, so that, so well that. that은 이거 so that 구문이잖아. 그래서 접속사 나온다. 물론 문법 문제 출제된 학생은 묻진 않겠죠. so랑 that이 너무 가까워서. 자, you can perform them without thinking. 자, without thinking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구문. 그지? 그 다음에 advanced는 좀 더 진부한 디테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at a cost는 저기 빈칸 출원 출제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단어로 잡은 거고요. 여기는 이제 빈칸 같은 게 출제될 수도 있다 정도. 아니면 문장 삽입도 괜찮죠. 근데 난이도는 당연히 유의미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 같고요. 자, sensitive 또 나왔네. 이거는 또 나왔으니 그냥 말로 할게요. sensible 무슨 뜻이에요, 소영아? 현명한, sensitive는 민감한, 예민함이죠. 네, mindless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각이 없는, 무분별한, 사려 깊지 않은 이렇게 생각하라 했죠. mindless는 그 정도 뜻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11번 문장은 뭐 가주어, 진주어 이것도 의미가 없고 12번 그럼 이거 알죠? stop 나오면 투부정사랑 ing 뜻 달라지는 거. 이제 그래서 생각을 멈추다라고 해야겠지. 자, 문법이 있기는 해. 근데 다 너무 짜잘하죠. 그래서 나오면 너무 쉬운 문제가 돼버리니까 오히려 개꿀하면서 드시면 되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영작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순 배열 내지는 조건 영작으로 보시면 되고요. 습관의
무의식성은 양날의 검이다. 양날의 검 영어로 어떻게 써요? 지난 학기 때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너네 학교지? 뭐야 이거? 양날의 검. 더블 엣지드 스월드요. 웃겼으니까 봐준다. 19번. 아 19번 이거. 근데 이거 니네가 나보다 잘 알지 않을까? 19번은. 이거 과학에서 하잖아. 실험법, 그지? 아, 문돌이 애들도 이거 사회문화에서 하기는 해요. 근데 이과만 하겠습니까, 그죠? 자, 이거 해본 적 있죠? 변수 통제 조작, 그다음에 독립변수, 종속변수, 변인 제거, 뭐 외생변수 이런 거. 아, 아니야? 하지? 다 알죠? 자, 안 좋은 추억은 이 문제와 함께 묻어두시고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근데 그냥 간단하게 변수의 통제와 조작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할 텐데 실제로 이제 너네 요거 다 어차피 대학 가시면 요즘 올해 수능 N수생 몇 퍼센트인 줄 알아? 진짜 경악했어 진짜. 34%. 너네 땐 비슷하면 비슷해지 줄 것 같진 않아. 수능이 이제 끝물이니까.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과 열풍이잖아. 이제 대부분 애들이 공대를 갈 거 아니야. 의대를 떨어지면. 공대 가서 1학년 때 전공 뭐 듣는 줄 아세요? 이거 실제로 얘기해 준 거야. 수학 듣는데 수학. 공학 수학 원. 막 수학의 기초 이런 거. 재수하려고. 재수하려고. 충격적이잖아. 와, 나 진짜 그거 듣고 이거 뭔가 좀 잘못됐어. 그러니까 너네 정시 파이터 하지 마. 할 거면 대학 가서 해. 니네 못 이겨. 아니 지금 N수에 그러니까 34에 허수도 개 많아. 허수도 많은데 미친놈도 늘었다는 게 문제야. 아니 서울대를 다니고 있는데 수능을 왜 보냐고. 아니 지방 의대를 다니는데 왜 다시 보냐고. 건대 수의대도 다시 보는데 수의대 싫어서. 의치 한수 수인 게 맨 뒤인 게 싫어서. 너 좀 동물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메디컬 그냥 일단 뚫고 보자 했는데 의치 한수 취급받는 게 역겨워서 의치한 가려고 다시 재수한대. 건대 수의대 가놓고. 연고대 가야 수의대 붙잖아. 건대 수의대. 아니 나 그거 듣고 요즘 이거 뭔가 제정신이 아니야. 이거 좀 빨리 바뀌어야 돼. 근데 어차피 니네 뒤에 세대는 알아서 정화가 될 거야. 고교 학점제니까. 시스템이 바뀌잖아. 그래서 이제 밑에 애들은 학종으로 대학을 가려고 생각을 하겠지. 그러니까 니네가 낀 세대라서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내년에 정시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시를 몰빵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자살행위입니다. 일단 그냥 삼수는 기정사실화로 깔고 시작해야 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정시 몰빵이 맞거든요. 정시 몰빵의 애초에 마인드 자체가 뭐냐면 나는 서영고 이하는 대학이 아니다. 이런 애들이 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면 정시 몰빵하는 거 전 찬성인데 그런 애가 학교에 몇이나 있겠냐고. 그러니까 수시 목숨 것이라고요. 이거 90점 맹글어와. 된다고? 좋됐다 이런 거 아니야? 네. 어떻게 N수생이 34니?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올해가 30이었거든. 아, 작년이. 자, 계속 늘고 있잖아요. 19번 질문 볼게요. The fundamental nature of the experiment method. 자, 실험법의 근본적 본질은 자연 이러지 마시고요. manipulation이랑 control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조작이고 얘가 컨트롤, 통제죠. 조작이 뭐예요? manipulate 할 때 man이 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마리오네트처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게 manipulate라고. 그래서 내가 실험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게 manipulate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통제는 뭐겠어요? 실험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을 텐데 거기서 내가 원하는 변수만 국한시키고 나머지는 다 차단하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실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실험 환경을 통제하는 게 컨트롤이겠죠. 뭐 다 아실 테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린 질문 이해 끝난 거예요. 좀 빠르게 볼게요. 사이언티스트는 manipulate를 해요. variable은 여기서 변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는 변수를 조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nd see if there's a difference. 그러니까 실험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나눠서 그 다음에 차이를 보고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험의 가장 핵심은
차이가 있냐 없냐를 통해서 보는 거지. 자, 그러면 동시에 거기에서 우리가 뭐도 해야 되냐면 동시에라는 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야.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동시에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manipulate랑 control을 같이 하는데 control은 다른 변수들의 잠재적 영향력을 통제하는 게 control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the importance of controlled experiments in identifying the underlying causes of events cannot be overstated. 과장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래요? 통제된 실험 환경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실험법에서는 변수의 조작과 통제를 통해 실제 차이가 어떤지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통제된 실험 환경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12월 연말에 제가 일요일이나 토요일 비는 시간 활용해서 국영수 평가원 기출로 여기 실전 연습 시켜드릴게요. 희망하는 사람 한해서. 나중에 12월 되면 저한테 요청하십시오. 국영수만 할게요. 그래서 그거 1등급 뜨면 그냥 정시 몰빵하시면 돼요. 5번, 7번. In the real uncontrolled world. 그러니까 controlled랑 uncontrolled는 반대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은 어떤 변수가 통제되어 있지 않잖아요. 다 모든 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여기 상호작용한다, 상호 관련이 있다라는 게 결국은 현실 세계에서는 변수 간에 서로 인과관계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일부러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게 통제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가령 우리 비타민 보충제를 먹는 사람은 건강하다. 이거 OX야. 비타민 보충제를 먹는 사람은 건강하다라고 하면은 틀릴 수도 있는 게 비타민을 먹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건강에 관한 관여도가 높은 사람이니 비타민뿐만 아니라 운동도 꾸준히 하고 식습관도 제대로 잡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서 솔직히 건강과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식별하기가 어렵겠죠. 이게 이제 너네 실험법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요거? 일단은 저 경영학 다닐 때 요거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상관관계랑 인과관계는 다른 거야 얘들아 이러면서 했던 그 수업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다른 변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correlated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수 간의 변인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as a result 결과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비타민이 끼치는 건강에 대한 영향을 보고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한 사람을 비타민만 먹이고 운동 못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우리는 have to create a situation that doesn't actually occur. 그래서 실생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인위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따가 잡아드릴게요. 인위적인 환경이라고 치환해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빈칸 추론 포인트를 파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얘들은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인과관계들을 무조건 separate,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manipulate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constant하게 유지해야 된다. 자, 그러면 manipulate는 여기 대놓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모든 다른 거는 다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거는 지현아 뭐야? 그치, 이거 통제예요. 그래서 여기 컨트롤은 안 나와서 이거 밑줄 거 이거 뭔데? 라고 물어볼까 봐. 그래서 요거는 방금 지현이가 얘기한 대로 변인 통제, 즉 컨트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정도만 같이 연결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5번부터 7번은 예시를 들고 있는데 일반적 환경에서는 변수 간 상관관계를 할까? 여기 상관관계가 돼 있으니까. 일반적 환경에서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실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실험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거지. 이거 보니까 유사한 사례는 우리 그 셀프 리포트
자기 보고 그거 왜곡될 수 있다. 그거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통제 환경을 조성하여 조작된 변수 외에는 통제해야 하는 거죠. 뭐 이과생들 이거 다 배우니까 잘 알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과학 실험에서는 과학 실험은 생략하자. 실험 대상의 변수를 조작하면서 그 외의 변수들은 일정한 상태로 동시에 둘 다 해야 되죠. 같이 통제해야 한다. 벌써 7시 반이네. 넘겨서 해야겠네. 하필 20분 수능 질문이네. 자. 근데 이러면 진도는 크게 뒤처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지? 23번이 빠졌으니까 20번까지 하면 6지문 남는 거거든? 다음 주에 수요일에 6지문 거진 다 하면 다음 주엔 진도 끝나겠네요, 그죠? 다음 주면 너네 시험 한 2주 남는 거니까. 내가 수업하면서 가장 역대급 속도 아닙니까? 근데 제일 빨리 끝낸 것 같은데. 깨우쳤어. 내신은 수업이 아니라 노가다에서 오른다는 거야. 너네도 지금 속도가 꽤 괜찮은 수준인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유지하시면 다른 과목 잘 되죠? 안 돼? 너네 지금 2학기면 수투하니? 중간고사니까 미분계수까지 하려나? 접선? 자, 힘들겠다. 너넨 그냥 낫지 않을까? 밑에 후배들은 내신, 수능, 논술 세대가 될 것 같은데 본고사의 부활. 그거보단 낫지 않을까? 우리 윗세대거든, 그게 딱. 학교 다니는 선배들이 별로 안 행복해 보였어. 자, see if. 자, C는 타동사, 목적어에다 if 쓰면 무슨 뜻? 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whether로 치환 가능. 뭐 이건 쉬우니까. 펀더멘털은 하도 봤던 단어잖아요. 그럼 이제 식상하니까 유반이어 단어장에서 만나요. 자, overstate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과장할 수 없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중부정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반이어에서 만나요. 자, 다음 바로 5번으로 갈게요. 자, 요게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죠. correlated. 서로가 상관관계가 있다. 요거 진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냥 생각난 게 단어 하나 잡아볼까요? 서로가 밀접하게 관련 있다는 intertwined라는 단어가 있어요. 전에 단어장에서 외운 적 있을 텐데요. 여기에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일단 잡고요. 여기서 since는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이 정도 보시면 되고 rather we have to create a situation 이제 진부하죠. a situation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딱 봐도 얘는 관계사가 아니라 동격 대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잠깐만. 죄송해요. that doesn't이라고 하니까 이건 주격이네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 자, that doesn't actually occur in the real world. 자, 그 다음에 10번. 그 다음에 요거 단어도 중요하죠. separate. 그래서 분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관계를 분리한다는 건 그러니까 통제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분리해서 여기서 constant.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접속사 플러스 분사 생략 부분, 그러니까 가운데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된 건데 시험 문제 나올 여지는 없어 보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잡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separate와 constant라는 단어를 꼭 아셔야겠죠. 얘네가 부정적분할 때 C 하잖아요. 이게 상수죠. 그래서 constant가 상수란 뜻입니다. 처음 알았어? 부정적분할 때 마이너스 C 하잖아. 그러니까 부정적분할 때 정하지 않고 적분하는 거니까 찌꺼기가 남으니까. 근데 찌꺼기의 숫자를 모르니까 C라고 하는 거죠. C가 constant였어요. 수학과 가실 수도 있으니까. 왜? 재수하려면 수학과가 최고 아닐까 근데? 자, 19번 질문. 뭐라고? 네. 실험법은 변수의 조작과 통제를 통해 인위적인 실험 환경을 만든다. 자, 요거는 이제 두 개로 찢어지니까 요약 문제 출제 가능성 높죠. 그리고 그럼과 동시에 중심 내용도 유력하고요. 그러면서 저는 서술형이라면 요약 문작성이 출제되지 않을까. 문법은 밍밍하니까 그냥 요 정도 내용만 잘 알고 계시면 된다. 근데 과중반인 여러분들한테는 뭐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는 지문이지 않을까. 단어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문제만 열심히 많이 풀어보십시오. 오늘 좀 어차피 우리 이번 주 금, 토 못 보는데 그래서 좀 하다 가세요. 8시 넘어도. 싫어요? 그냥 좀 하다 가세요. 왜냐면 나 니네 교재 아직 다 못 만들었어. 오늘 내가 너무 바빴어갖고 낮에.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만들 테니까 좀 하다 가세요. 어차피 너 특히 아까 좀 늦게 와서 하나도 못했을 거 아니야. 그지? 하다 가. 어차피 저기 어, 지금 가자고? 뭘 지금이야? 왜? 왜 늦었는데? 돌아버리겠다. 같이 먹지 혼자 먹었어? 둘이서? 그러니까 둘이서? 어디서? 뭐. 같이 전화해서 얘기하지 같이 먹고 오게. 나 갔으면 일단 니네 빨리 왔겠다. 내가 한 4개 먹었을 거 아니야. 자, 멘드는 그 고치다야. 바로잡다. 그래서 고치거나 다시 restore, 복원하는 거는 창의성이 더 필요하대요. 창의성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 뭘까? 자, pre-industrial blacksmith. blacksmith는 대장장이야. 그래서 저게 비롯돼서 지금 성씨에 스미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 이전의 대장장이는 물건들을 to order, 순서에 맞춰라는 뜻이야. 그래서 순서, 즉 주문에 맞춰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의 주문에 맞췄다는 거니까 커스터마이징을 했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to order for people은. 그래서 사람들의 주문에 맞춰서 물건들을 만들었는데 어디에서만? 자기의 즉각적인 커뮤니티에서만. 그죠? 그러니까 정발 대장장인 정발에서만, 백마 대장장인 백마에서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커스터마이즈를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죠. 창의성이죠. 그리고 변형하고 형태를 바꿨대요. 유저의 니즈에 맞춰서. 그러니까 결국 크리에이티비티가 계속 흘러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결국 물건의 수리와 복원은 제작보다 더 창의성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 문장 Customers would bring things back if something went wrong. 그래서 사람들은 물건이 뭔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트렁크에서 했네? 그지?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물건이 고장나면 다시 갖고 왔대요. 그래서 수리는 결국 뭐였대? 제작의 연장이었다. fabrication이 이거 제작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왜 저게 fabricate냐면 fabricate가 본뜨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 옛날에 뭐 망치질하거나 대장장이도 보면 기본에 있는 본을 떠서 땅땅 때려서 만들잖아. 그래서 fabricate, 그러니까 프로덕션에 비슷한 뜻이라고 보면 돼. 결국 제작의 연장선에 있었다는 건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with industrialization and eventually with mass production. 자, 이제
산업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어. 그러면 이제 그전에는 대장장이가 만들고 수리까지 해줬는데 이제는 만드는 건 누가 가져갔다는 거야? 기계가 가져가는데 여기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With limited knowledge. 요게 저는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요게 이제 저라면 빈칸 추론 같은 걸 출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2번이랑 4번은 이렇게 구분해서 좀 보죠. 산업화 이전이랑 산업화 이후. 그래서 산업화 이전에는 대장장이가 제작과 수리를 모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작의 연장선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산업화 이후는 제작을 여기 기계가 가져갔다라는 거죠. 자, 5번부터 7번. But repair continued to require a large grasp of design and materials. 자, 근데 문제는 수리는 계속 어떻게 해야 돼? 더 큰 수준의 이해가 필요하대. 그러면 누가 봐도 이 limited랑 larger랑 누가 봐도 대립 관계죠. 그러니까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제작을 가져갔는데 문제는 그 제품에 대한 제한적인 지식을 가져갔다 보니까 당연히 기계가 수리를 해줄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해를 잘 하고 있는 인간의 손에서 여전히 수리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understanding the whole, 그러니까 larger grasping 결국 whole, 전체를 다 이해했다는 뜻인 거니까. 그래서 5번 보면 제조업자들은 다 기계로 일하지. 그리고 vast subdivision of labor, 노동의 분업화를 통해서 일을 한다. 그러니까 하청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so to speak, 말하자면 손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기계는 더 이상 손으로 안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하지만 repairing, 즉 수리는 반드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되어야 한다라는 게 핵심이죠. 자, 그래서 산업화 이후는 제작을 기계가 가져가게 됐지만 제작과 관련된 지식이 제작의 지식이 제한됐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제품의 생산은 전부 기계가 대체했지만 수리는 폭넓은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 해서 여전히 인간의 영역으로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오늘날에도 기계가 고치는 게 없잖아요. 삼성이나 애플 제품을 사더라도 기계를 수리하는 데에서는 인간이 하고 있잖아. 지금도 여전히. 수리가 AI가 대체하면 내가 봤을 때 애플이랑 삼성은 대박 날 것 같은데. AS로 분명히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할 테니까. 그러니까 가령 애플 아이폰도 아직도 아이폰 4S 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위해서 4S 부품도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 AS 차원으로. 그런 비용이 AI로 다 대체되면 개꿀일 것 같긴 한데 일어날까 싶습니다. 어디요? 제작의 지식이 제한, 이거. 그러니까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냥 생산할 때 지식만 알고 있지 전반적으로 이 제품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뭐로 만들어지고 얘가 나중에 어떻게 결합이 되고 이런 기본적인 이해는 없을 거 아니야. 야, 그냥 이거 놓고 돌리면 나와. 이거 뽑아서 잘라서 갖고 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야, 내 말은. 근데 이제 수리를 하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이폰 위에 그 커버는 뭐가 들어가고 가운데 CPU 감싸고 있는 건 뭐를 붙이며 이런 거를 근데 전체적인 제작을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수리를 하려면 그걸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계가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딱 그냥 봐도 딱 사이즈 나오죠. 왠지 어휘가 중요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단어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어만 많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도 되니? 오케이. 자, 1번 문장부터. 자, 오리지널은 여기, 그러니까 너네 오리지널 뜻 뭐예요? 오리지널 뜻. 원래란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원조. 그러니까 원조니까 이건 뭐야? 독창적인이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죠. 자, 여기는 그러면은 여기다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원래 제작,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제작이니까 이건 이니셜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의어 조심하세요. 저거는 오리지널은 독창적인이 아니라 앞서 있었던 원래란 뜻입니다. immediate은 이제 가까운 커뮤니티에서만 했던 거고, 근데 문맥상으로는 크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어서 그냥 찍기만 했고, 나중에 유반이어 정도만 외우면 문제 없을 거고요. 자, 이거는 중간에 삽입절인가? 삽입절은 아니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 잡고 customizing the product modifier 이거구나. 자, 얘는 오히려 중간에 삽입구가 들어간 거네. 삽입구가 들어간 거고 주어는 customizing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삽입구는 customize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만 식별 잘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would는 이거 그때도 트렁크 할 때 했죠? 이거 할 것이다, 할 텐데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과거 습관이에요. 하곤 했다. 그래서 하곤 했다라고 해석하셔야 된다 정도만. 그래서 여기 extension이라는 단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작의 연장이었다. 제작도 하고 수리도 한다는 뜻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extension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완전한 우리 배운 단어 중에 가장 최고봉 누구 있어? 이걸 리미티드 뭐로 바꾸면 딱 좋아? 너네 학교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단어. 앞에서 한번 한 것 같은데. partial. 그래서 grasp는 understanding이죠. 이해. 콜은 아까도 봤듯이 entire 단어 같은 걸로 잡으면 되고요. 왜는 아까 봤던 것처럼 접속사에다가 분사, 즉 생략된 거니까 it is broken이라고 하면 되죠, 그냥. 문법은 아예 없는 수준이니까 이건 어휘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됐죠? 산업화의 대량 생산 이후에도 창의성으로 인하여 수리는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휘 그 다음에 요약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두 개로 기계와 인간이 한 측면을 찍기니까 요약 문제 내기 좋죠. 자, 어쩌면 21번도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세원고도 그래도 수업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네, 자, 오늘 제가 사실상 정발고는 자료 다 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자료 다 주는 거니까 연습 문제 15부터 27 그것만 아마 추석 끝나고 제가 드리면 되니까 오늘까지 드린 거 다음 주 못해도 한 금요일까지는 얼추 다 끝내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20번까지 마무리 하시고요. 특히 제가 지금 너네 학교는 좀 신규로 밀고 있는 게 빈칸 테스트 뭐 예를 들어 우리 진도나가 뭐 11번부터 16번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1부터 16 진짜 개미친 느낌으로 주고 있거든. 이거 어때? 나는 이게 니네가 수용할 수 있는 캐파가 되면 무조건 성적 높게 나올 것 같거든. 지금 그거 잘 돼, 안 돼, 소영아? 지현이는?
안 해봐서 모르지도 지금. 오늘 줬거든, 16번까지. 그래서 오늘 빨리 해보시고요. 60 내서 저한테 더 달라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딱 날짜 정하자. 다음 주 금요일이면 진도 다 나갈 것 같은데. 다음 주 수요일에 1부터 20. 1부터 20.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어? 뭐라고? 아, 그냥 하소연 한 거야? 오케이, 알겠어.